암 치유의 획기적인 5가지 방법, 짧아요 요거는. 자, 전이암에, 특별히 전이된 암에 효과적인 5가지 핵심 대체요법,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슬라이드 5개니까. 자, 여기 소개되어 있는 셀렉트 버드윅이 넘버1입니다. 셀렉트 버드윅 방법을 포함한 5가지 암 치료 방법.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황단백질과 아마씨를 결합해서 아침에 하루에 3끼 식사 중에 2끼는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드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저녁에는 과일만 드시면 예,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예, 전이암을 예방하는 5가지 방법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셀렉트 버드윅 방법을 포함한 5가지 암 치료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무독성이고 효과가 높은 대체의학 암 치료 방법이 바로 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기초로 한 이 셀렉트 버드윅입니다. 셀렉트 버드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셀렉트인데, 이 셀렉트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멀티 미네랄, 멀티 아미노산, 멀티 바이타민, 그리고 몇 가지 항암식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석이나 결석이 잘 생기지 않게 하려고 비타민C를 드시기도 하지만, 면역력을 올리려고 비타민C를 드시기도 하지만, 예, 이게 뭐 비타민을 왜 드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죠? 멀티바이타민, 그리고 몇 가지 항암식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셀렉트는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그 프로토콜대로 하시면 그야말로 셀렉트입니다. 셀렉트는 생화학자 프레드 A 혼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1976년 췌장암 말기셨는데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고 국립암연구재단의 대표입니다. 셀렉트는 전이된 암의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쉽게 말하면 과일과 채소 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립암연구재단의 이사회 회원인 마이크 렌터스는 버드윅 프로토콜에다가 비타민 B17,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끔 뭐 드세요? 살구씨. 우리는 살구의 살구? 살을 먹죠. 그걸 뭐라 그러죠? 살구 열매를 먹는데 사실은 그 강력한 그 암을 억제하는 효과는 씨에 있습니다. 훈자족이 가장 장수하는 이유가 살구 씨앗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구씨 다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살구씨 그냥 또 드시면 안 됩니다.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씨앗 종류들 다 물에 침수시켜 놨다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버드윅 프로토콜에다 비타민 B17, 예, 암세포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비타민 B17인 살구씨를 추가했더니, 예, 추가했고 이 주스에 셀렉트를 첨가해서 매우 강도 높은 강력한 항암제로 만든 게 바로 셀렉트 버드윅입니다. 전이암을 예방하는데. 자, 셀렉트 파우더는요, 모든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는데 암 환자는 점차적으로 하루에 4스푼까지 섭취하고, 전이된 암 환자는 하루에 6스푼에서 8스푼 섭취하고, 그러나 셀렉트는 가끔 변비 증세가 출현하고 그때 질경이 씨앗 껍질이나 신선한 야채 주스로 변비 증세를 경감하기 위해서 뭐 알로에 아브레센스나 알로에 주스를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셀렉트 파우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넘버1, 예, 간 해독하고 신장 해독하는 설포라판이 많은 제 밀키트의 넘버1처럼 야채, 채소 주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자, 2번째 암세포 저격수 비타민 B17입니다. 비타민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독이 된다는 사실을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비타민 코큐텐 30년 드시고 오신 이 서울대 간호과장님 계셨는데 하나도 흡수 안 돼요. 비타민C도 흡수 하나도 안 되고 30년 동안. 근데 와서 해독하고 나니까 다 흡수가 돼요.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장 폐색이 꽉 차 있고 신장 폐색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영양제 드셔봐야 독소만 됩니다. 예, 그래서 살구씨를 드시는데 살구씨는 여러분들이 침수시켜놨다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크랩스 박사는 암 환자는 처음에 살구씨를 몇 알씩 먹다가 점차 하루에 30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공복에 드시고 하루 3번 식전 공복 상태에 각각 10알씩 잠자기 전 10알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 암 치료법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진화된 게 견과류나 종실류 종류는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진화된 건 이제 우린 거기서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녁에 드시면 단백질과 지방질 종류를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는 해독식을 거꾸로 가고 있죠, 요새. 간헐적 단식 아침에 굶는 게 아니라 저녁에 굶는 게, 밤에 자려고 누울 때 여러분의 장기들도 같이 쉬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 해독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점심까지는 가능하나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견과류 내고 점심에 살구씨 그렇게 견과류 낼 때 내는 거예요. 요거를 활용하시고요. 유기농 야채 주스. 그래서요, 이 유튜브 이렇게 보면 나 무슨 암이었는데 뭐 어떤 약사가 나 뭐 유방암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낫다. 다 보니까 뭐냐면 막스거슨 테라피하고 버디 프로토콜 다 거기에서 조금씩 다 변형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채소 과일 주스 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버원이 뭐냐면 밀키트의 넘버원이 설퍼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간하고 신장을 먼저 해독하시고 그래서요 당뇨병이 왜 생기는데요 범인이 지방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식사법이에요. 자 가자마 시조 박사의 식사법에서 보면 그 당뇨병 환자만 평생 고치신 박사님이시잖아요. 가자마 시조 박사가 너무 쉽게 고쳤어요. 음식을 먹는 순서로. 자 1번에 뭐부터 드세요? 1번 뭐부터? 단백질부터 드시죠? 과일하고 채소부터 먼저 먹어요. 2번은? 단백질 드시고 3번은? 복합탄수화물 밥을 단독으로. 그래서요 허버드 M 쉘턴 박사님도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음식물 배합법 다 설명드렸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면 새들에게 가서 배우라. 식사법의 지혜를. 새들은 한 끼니에는 벌거지를 먹고 다른 끼니에 뭐를 먹는다? 나다를 먹는다. 근데 사람만 벌거지와 나다를 같이 먹어요. 자, 나다는 뭐예요? 쌀. 벌거지는 고기. 새들은요 고기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섞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하고 과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먹고 맨 마지막에 복합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요번에도 세 분이 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다 잡혔잖아요. 유 선생님,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세 분 다 잡혀가서 그대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고 어제 단톡방에 올라왔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마을에서는 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오면 당연히 한 달 안에 정상이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줄 아시는데 밖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이, 참. 자, 그래서 이 유기농 야채 주스가 필수적인 암 환자들을 보면 거의 다 물통하고 야채 과일하고 너무나 친하잖아요. 자,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누구예요? 켈리 터너 박사가. 많은 말기암에서 회복된 사람들 공통점인데 넘버원이 1번이 뭐였어요? 그들의 식단에서 뭐가 없어요? 암을 유발하는 암의 스위치를 켜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완전히 없고 그들의 식단에 저지방 채식으로 가는 거. 이게 넘버원이잖아요. 식단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아마 회복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그러니까 하늘마을 나가시면서 빠이빠이 하시면 안 돼요. 이 식단을 그대로 평생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야채는 암과 싸우는 대단히 많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이 많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독성 있는 불량식품, 탄산수, 도너츠, 과자로 섭취가 줄어들어요. 암 환자는 매일 체중 1kg당 15ml, 즉 체중 60kg이면 약 900ml를 마시는 것이 좋다. 한 컵 정도.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매 끼니마다 몇 g이요? 500g. 5서빙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5서빙이면 1서빙, 원서빙이 몇이었어요? 80g이었어요. 그럼 몇 g입니까? 400g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채소하고 과일하고 안 친하셨는지 아시겠죠? 직장 생활 하시면 더더욱이 못 드셨죠. 이래서 항암 작용이 안 됐고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혈전 현상이 심해지면서 암이 노출이 된 겁니다. 자, 4번째, 5번째 중요해요. 햇빛, 비타민 D. 아무리 우유 200잔 먹어야 하루 필요한 비타민 D가 공급됩니다. 근데 햇빛은 30분만 쏘여도 40분만 쏘여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다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 햇빛을 보고 이 피부가 이 비타민 D를 흡수하면요 간하고 신장 기능이 얼마나 많이 이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 환자 필수가 이 햇빛을 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다 선크림 바르시고 모자 다 눌러 쓰시고 이러면 소용없다고요. 유리창으로 막혀도 소용이 없다고요. 제가 비타민 D에 대해서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뭐 살 타는 거 싫어가지고 막 긴 난방 입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죄다 다 살갗을 노출해서 피부에 그대로 맞으셔야 됩니다. 비타민 D를 흡수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요. 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뭐 하냐면 간은 질병의
간은 질병의 관문이다. 암이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암이 나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간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5단계 해독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암 환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암 환자만 1년에 2차례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간이 건강해야 예, 다른 데로 예, 염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간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5단계 해독을 하면서 처음에 대장 청소하면서 대장이 폐색되어 있는 걸 다 뚫고 변비가 모든 병의 시작이죠.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게 고스란히 간에, 신장에, 폐에, 전립선에, 유방에, 난소에 다 축적된 게 암이에요. 암 막 이상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항암 방사선 수술로 이렇게 맥을 못 잡지 마시고 맥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암은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예요. 배출되지 않은 똥덩어리. 그래서 뭘로 녹이냐면 예, 토마토 숲을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지니까 지방을 분해해요. 암덩어리 분해해 보니까 뭐더라? 지방이더라. 그래서 토마토하고도 친해지셔야 되고 콩하고도 친해지셔야 되고 과일 채소가 이걸 다 녹이잖아요. 섬유질하고 친해지셔야 되고. 자, 셀렉트 요법을 하고 있는 암 환자는 신체 각 부위로부터 집합된 독소 배출을 위해서 간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매일 막스 거슨 박사가 얼마나 이 간 청소의 중요성을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계속 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장 청소하실 때 계속 관장하시죠. 저도 매일 합니다. 전 세수보다도 더 신경 쓰는 데가 관장이에요. 간 청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점심도 못 먹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밀키트로 살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자 보면 이 셀렉트 요법을 하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 건강하시려면 이 독소 배출을 위해서 간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거슨 요법이나 켈리 박사 처치법을 활용해서 밀크 시술을 이 대장 청소를 위해서 관장을 매일 하면 관장을 할 때 간을 한번 탁 치고 자극을 줍니다. 예, 그래서 독소가 쫙쫙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변에서 아직도 냄새가 나거나 소변에서 색깔이 진하다면 뭐 비타민C를 먹어서 진한 건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아직도 소변에 여러분의 노폐물 농도가 높아서 신장에 결석이 많든지 노폐물이 많든지 예,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가 평생 먹어야 될 21세기 불로초 예, 내추럴 메디신에서 앨런 게비 박사님이 계속 설명하는 게 예, 뭐를 매일 먹어야라? 밀크시슬, 실리마린, 다른 말로 엉겅키. 예, 이게 바로 리버 서포트로 최고잖아요. 예, 간을 보호하고 간을 해독하는데 밀크시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2번씩 먹어요. 예, 간을 보호하고 담석결석이 잘 안 생기려고 비타민C와 밀크시슬은 저도 필수로 매일 먹습니다. 자, 관장이 좋은데 대장과 간 청소를 위해서 관장액은 담즙관을 열어서 담즙을 간으로 보내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관장에 대해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자, 관장의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셀렉트 요법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재발 전이가 없으려면 관장의 횟수는 사람마다 독소의 땅에 따라 다릅니다. 5단계 해독을 하고 아직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매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한방병원에서 오신 분들 보면 5단계 해독을 하면서 영양요법이 잘 되는 게 한일마을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보내셔서 오시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거순요법 하시는 분들 하루에 3번씩 하시더라고요. 아침 먹고 관장하고 점심 먹고 관장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녁에 과일식을 해서 해독을 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하루에 1번 정도 지금 해독해서 온몸에 독소를 빼내는 동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관장의 수는 사람마다 독소의 양에 따라 다른데 우리의 간은 대부분 독소들로 과부하 상태예요. 따라서 하루 3번 또는 그 이상을 권장한다. 막스거슨뿐만 아니라 이 셀렉트 전이암을 예방하는 전통적인 5가지 방법에도 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건 대장 청소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재발전이 없애려는 5가지 방법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맥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마을 이 프로토콜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셀렉트 못지않은 그런 이제 이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 방대한 분량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마씨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친하셔야 된다는 거.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는 게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제가 역시 그 입에 오토바이가 달려서 말이 좀 빨라가지고 잘 알아들으셨는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는 알아들으시겠대요. 제발 빨리 천천히 좀 혀.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혼자서 막 주방 일부터 뭐 환자 케어부터 뭐 이 농사부터 맨날 강의부터 뭐 이 1인 몇 억을 하다 보니 제가 좀 저는 이게 강의하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또박또박 천천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감화력을 허락해 주세요. 할 때 제가 천천히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빨랐다면. 그래도 내용 전달은 다 되셨죠? 네. 자, 내일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할 겁니다. 오메가3와 6의 균형 맞추는 것도 공부하실 거예요. 자, 요새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자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을 낫고 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아세요. 자, 헬런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너무나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요, 만약 내가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다면,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죠. 제가 왜 중국에 있는 깐위라는 데에서 이 나환자촌에서 봉사할 때 그 친구들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우리는 매일 평생 눈을 뜨고 보는데 사흘밖에 보지 못했는데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감사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시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는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했습니다. 험프리 부통령은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험프리 부통령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참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요새처럼 제가 힘 빠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방에서 계속 제 진을 빼고 사무실에서 계속 제 진을 빼고 예. 그런데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자, 새 출발은 항상 장엄합니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날 때 아름다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암에서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래요.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아니고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깃을 활짝 펼 때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걸 알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 나는 새로운 몸으로 레디컬리 미션 나 아프기 이전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유소 영이 될 거야 하면서 뭘 할 때 깃을 활짝 펴고 이렇게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라는 사인이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돛담배가 먼 바다에 출항하기 위해 돛을 활짝 펴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닫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병 나은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이 병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이때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나으셨어요. 이 깃을 펄럭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